어서 오세요. 잠들지 못한 밤을 위한 작은 이야기 가게 새벽 잡화점입니다. 새벽 잡화점에 불이 꺼진 동안 열심히 비워보셨나요? 혼자 비우는 것이 힘들어 미뤄두셨다면 오늘 저와 함께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누워서 듣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제 목소리를 따라 하나씩 비워보세요. 제가 맥시멀리스트로 살 때 가장 사용하고 싶었지만 가장 사용하지 못했던 공간은 바로 주방이었습니다. 장봐온 것을 잠시 둘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재료 손질할 공간도 부족하다 보니 공간을 만들기 위해 물건들을 이리저리 옮기다 보면 지치는 건 시간 문제였죠. 그러면 장봐온 것은 미뤄두고 배달 어플을 켰습니다. 배달 음식은 대체로 자극적이다 보니 먹고 나면 몸이 나른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더라고요. 귀찮은 것은 의지의 문제이지만 먹고 난 뒤 정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포장 용기를 치우는 것조차 번거로울 정도로 집이 어수선했거든요. 포장 용기 하나를 버리기 위해 주방 이곳저곳을 치워야 하는 연쇄작용이 발생하곤 했어요. 무슨 쓰레기 하나를 버리는데 연쇄작용까지 나와? 과장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 나 그거 뭔지 알아. 하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당시 저의 공간들은 통제와 질서를 잃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우는 것도 재료 손질하는 것도 계속 미루게 됐습니다. 미루는 것은 습관이 됐고 그 습관은 결국 집을 휴식할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집밥 한번 해먹어야지 하고 크게 마음먹고 장봐온 것들은 다음 날이 돼도 그 다음 날이 돼도 조리대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오늘 못한 것을 내일이라고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냉장고에서 썩어가는 재료들을 버리고 썩으면서 흘러나온 이물질들을 힘겹게 닦아내는 짓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집밥을 포기했고 자연스레 주방 사용 빈도가 계속 낮아졌습니다. 끼니는 배달과 외식으로 해결하는 일이 잦아졌고 당연히 지출이 늘 수밖에 없었죠. 덩달아 함께 늘어난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살입니다. 한번 틀어진 일상 루틴과 한번 찐 살은 되돌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듯 물건을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득 채우고 살다 보니 일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방부터 비우고자 했습니다. 돈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고 인간다운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주방이 깨끗해야 한다고 느꼈거든요. 주방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존재합니다. 한번 같이 떠올려 볼까요? 수저, 그릇, 접시 같은 식기류, 냄비, 프라이팬, 주전자 같은 조리기구, 뒤집개, 국자, 집게, 도마, 채반 같은 조리도구,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커피 머신, 토스트기, 믹서기 같은 소형 주방가전, 플라스틱, 스텐, 유리 등 다양한 재질의 보관용기, 비닐 장갑, 위생봉지, 호일 같은 일회용품과 소모품들, 실온 보관하는 통조림,
김, 즉석식품, 그 외에도 각종 영양제나 의약품. 정말 숨이 넘어갑니다. 주방이라는 공간이 정말 다양하고 정말 많은 물건들이 모이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주방을 사용하고는 싶지만 물건들 때문에 사용하기가 힘드시거나 사용 빈도는 높지만 주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저와 함께 주방부터 비우시는 게 어떨까요? 혼자 하려면 힘들고 금방 지루해지잖아요. 제 목소리를 벗삼아 이어폰을 착용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보세요. 잠깐 기다려 드릴게요. 이어폰이 없으시면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제 목소리가 잘 들릴 만한 곳에 두고 움직이셔도 좋습니다. 주방을 비워보시면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는 기분이실 거예요. 물건을 비우고 공간을 확보하면 행동이 단순해지고 어질러졌던 공간도 금방 정리가 가능해져요. 부지런하지 않아도 재료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전부 쉬워지니까 가능해지는 겁니다. 단순하면 쉬워집니다. 그러니 갑갑한 주방을 보며 흐린 눈 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보세요.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비유라는 이야기를 자주 할 텐데요. 그렇다고 제 말대로 무조건 비유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혹은 생각은 했지만 망설이고 있던 것들을 제가 살짝 꼬집어 주는 것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비우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이고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비움의 목록 중에서도 자신이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잘 챙겨두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물건에 너무 많은 사연이나 이유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비우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스스로를 너무 설득하지 않도록 계속 경계하셔야 해요.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주방을 비우시는 동안만큼은 혹시 몰라서 라는 말을 머리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혹시 몰라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비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물건들로부터 월세나 관리비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미 없는 것들에게 나의 공간을 너무 많이 내어주지 마세요. 준비되셨다면 이제 시작해볼까요? 우선 가장 쉬운 비움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유통기한이 존재하는 물건들입니다. 찬장을 열어보세요. 상부장도 열고 하부장도 열고 식품을 보관하는 팬트리가 있다면 팬트리도 열어보세요. 식탁 위, 정수기 옆, 주방과 연결된 베란다 등 유통기한이 존재하는 물건들이 있는 곳이라면 한 군데도 빼놓지 말고 살펴보세요. 다만 냉장고에 있는 것까지 꺼내면 너무 정신이 없어질 거예요. 냉장고는 가장 마지막에 할 예정이니 지금은 냉장고에 있는 것들은 잠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제품도 있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도 있을 겁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과감하게 버려주세요. 카레, 라면, 과자, 김, 조미료, 통조림, 영양제.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 맞다. 이거 있었는데 싶은 제품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있었나? 싶은 제품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제품과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주방이 정리된다면 확실히 활용하거나 먹을 것인지 10초 만에 판단이 내려질 겁니다. 비우고 싶으시다면 비우셔도 좋습니다. 저는 대찬성입니다. 버릴 것들은 미련 없이 과감히 버리시고 활용할 것들은 적당한 곳에 대충 모아두세요. 박스나 바구니, 비닐봉지 같은 것에 임시로 두어도 좋아요. 주방을 비우고 나면 마지막에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둘 겁니다. 눈에 보여야 먹거나 활용하기가 쉬우니 또다시 유통기한을 넘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겠죠. 지금은 임시로 구분해 두는 거니까 잠깐 옆으로 빼놓으시고 계속 정리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통기한이 한참 남았는데 손이 잘 안 가는 제품도 있으시죠? 영양제를 포함해서 나나 내 가족의 취향이 아닌 것들이요. 맛있어 보여서, 할인해서, 신제품이라서 좋다고 해서 사왔는데 생각보다 입맛에 안 맞아서 그냥 구석에 처박아둔 것들. 그런 것들도 과감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통조림 햄이 그랬어요. 아예 안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쟁여놓고 먹을 정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명절 선물 세트로 꾸준히 들어왔었는데 예전에는 욕심에 꾸역꾸역 팬트리에 보관했었어요. 하지만 다음 명절, 그 다음 명절에도 기존에 받았던 것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뒤로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됐어요. 나는 통조림 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고 저의 취향도 확실히 알게 됐고요. 적당히 3-4개 정도만 남기고 늘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개봉하지 않은 것이라면 중고로 적당한 가격에 팔거나 나눔을 하시는 것도 좋고 그마저도 귀찮으면 그냥 버리셔도 괜찮아요. 조금 아깝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나와 우리 식구가 잘 먹지 않는 것이라면 집에 고이 모셔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아마 공간이 꽤 나왔을 거예요. 우리는 그 빈 공간을 다른 물건으로 채우지 않을 겁니다. 정리를 해가며 비우는 게 아니라 다 비운 뒤에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을 그대로 두고 다른 물건을 또 정리할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빈 공간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렇게 비워진 공간은 다른 공간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그냥 그렇게 비워진 채로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생각보다 빈 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빈 공간을 만들어 나갈 거거든요. 다음은 식기류를 살펴볼까요? 우선 짝이 없는 식기류는 과감하게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짝이 맞지 않는 것은 보기에도 어수선하고 정리가 되지 않은 인상을 주기 쉽거든요. 그리고 식구수보다 식기류가 지나치게 많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 해요. 우선 수저를 꺼내보세요. 모두 꺼내어 테이블이나 조리대에 쫙 펼쳐보세요. 짝이 맞지 않는 수저부터 전부 비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무로 된 수저가 있다면 상태를 보시고 정리하세요. 나무로 된 것은 표면이 거칠어지고 칠이 벗겨졌다면
수명이 다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짝이 맞지 않는 것과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정리하셨다면 수저가 몇 벌인지 세어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수저도 생각보다 많은 개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기 때문에 2벌만 있어도 충분하더라고요. 그 이상 많아지면 설거지거리만 늘어날 뿐이거든요. 설거지거리가 늘어나면 그만큼 설거지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 이상으로 소모하게 됩니다. 2인 가족부터는 여유분으로 2벌 정도만 더 두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2명이면 4벌, 4명이면 6벌.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참고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워서 비우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손님용으로 좀 넉넉히 준비해 두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손님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 생각해 볼까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물론 손님이 자주 오시거나 정기적으로 오시는 집이라면 그만한 여분을 두어야 하겠지만 사실 요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많은 손님을 자주 초대하는 일이 많진 않죠.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에 한 번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한다거나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이 1년에 2번은 무조건 찾아온다. 그런 패턴이 있다면 그 정도의 여유분은 갖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아니라면 어쩌다 한 번 올 손님을 위해 우리 집 공간을 물건들에게 내어주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한 번 오시는 손님들에겐 집에서 사용하는 수저를 내어드리고 내가 일회용을 쓰는 것도 방법이죠. 그마저도 부족하면 여유분을 넉넉하게 두고 살지 않아서 일회용을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먼저 양해를 구하시면 보통은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오지 않을 손님을 위한 여유분은 과하게 두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은 양식 커트러리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저도 스푼, 포크, 나이프를 2세트 가지고 있었지만 집에서 딱히 칼질할 일은 없더라고요. 기분 좀 내보고 싶어서 샀는데 나이프 사용할 일이 없으니 세트인 스푼과 포크도 사용 빈도가 떨어져서 과감히 비웠습니다. 저는 맥시멀리스트로 살던 시절 수저가 8벌이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양식 커트러리 2세트에 티스푼 4개, 머들러도 2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데도 말이죠. 사용할 식기가 많으니 설거지는 미루는 일이 많아졌고 더 이상 사용할 식기가 없어 억지로 설거지를 할 때면 에너지가 바닥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저는 수저 2벌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혼자라서 2벌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지금은 티스푼도 머들러도 커트러리도 없지만 불편한 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설거지가 줄어드니 밥 먹고 설거지를 바로 하는 것이 쉬워져서 일상이 가벼워졌습니다. 수저를 다 정리하셨다면 이번엔 그릇과 접시를 꺼내 볼게요. 이가 나가거나 변색되거나 착색된 그릇과 접시, 컵들도 비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가 나간 식기는 위험하고 변색되거나 착색된 식기는 위생상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손이 자주 가는 식기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비우세요. 저도 압니다. 손이 자주 가는 물건일수록 비우는 게 힘들다는 것을요. 식기가 음식만 잘 담기면 그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니멀하게 산다는 것이 꼭 아껴 쓴다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곁에 예쁘고 좋은 것들만 두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은 사실 물건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번 기회에 물건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느낌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낡고 오래된 식기를 버리고 아껴두던 식기나 손님용으로 두었던 식기를 꺼내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사용해보세요. 새 것을 쓰는 것 같은 신선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1년 넘게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식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기류는 보통 비싼 제품이라 아까워서 아껴두었거나 사용할 때 어딘가 불편한 점이 있는 식기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편한 물건은 절대 편해지지 않습니다. 비우시는 게 맞아요. 비싸서 아껴두신 식기들은 꺼내어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대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비싸고 좋은 것을 사용해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 비싸고 좋은 식기류는 손님용이나 보관용으로 두지 마시고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사용해주세요. 텀블러도 꽤 많이 가지고 계시죠? 용량별로, 용도별로, 디자인별로 갖고 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휴대하기 편하고 밀폐가 잘 되는 작은 용량의 텀블러 하나와 용량이 큰 텀블러 하나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비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활동량이 많은 날에는 휴대하기가 쉽도록 작은 용량을 가지고 나가고 도서관이나 헬스장처럼 집중을 해야 하거나 자주 식수를 채우기 힘든 곳에는 큰 텀블러를 가지고 나갑니다. 용도를 2가지로 정해놓으니 그 이상의 텀블러는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텀블러는 세척이 너무 번거로워서 많이 갖고 있을수록 일만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텀블러를 비우세요. 손이 많이 가지 않는다는 건 불편한 거예요. 아까워서 못 쓰는 것도 결국엔 불편한 거예요. 물건을 모시지 말자고요. 아까워하지 말고 비워내세요. 도저히 못 비우시겠나요? 외출할 때마다 매번 다른 텀블러를 가지고 나가보세요. 용량이 너무 작거나 크진 않은지, 그립감이 좋은지 나쁜지, 휴대하기가 편한지 불편한지, 보냉과 보온력은 어떤지, 입대고 마실 때의 느낌은 어떤지,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느껴보세요. 그리고 귀가 후에는 바로 세척해보세요. 세척이 유난히 번거롭거나 짜증나진 않는지, 틈새 솔로도 잘 씻기지 않는 틈새가 있진 않는지, 그렇게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장점과 단점을 찾아내다 보면 나에게 와서 착 감기는 텀블러가 있을 거예요. 나와 잘 맞는 텀블러 2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비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숨 좀 고르면서 기다릴게요.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보통은 돈 생각이 많이 나시죠? 이거 비싸게 산 건데. 이거 한정판인데. 몇 번 안 쓴 건데. 왜 아니겠습니까? 저도 비우는 게 쉽지만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지불한 돈을 아까워하면서 살아가실 건가요? 아니면 물건에 치여 살면서 앞으로 낭비하게 될 시간과 에너지를 더 아까워하실 건가요? 지불한 돈은 과거이고 시간과 에너지는 미래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살아야죠. 후 하고 숨을 천천히 내쉬어 볼까요? 잘 하고 계십니다. 어깨에 얹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마음도 한결 상쾌해진 느낌이 드셨다면 그 감각을 꼭 기억해 주세요. 비운다는 건 이런 기분이구나. 그렇게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어느새 비우는 시간이 부담이 아니라 작은 행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주방 비우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그때까지 오늘의 흐름을 이어가며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비워나가 보세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할게요. 주방 비우기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